여러분 무대에 오르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S 윤심입니다. 잠깐 빼고 네, 네, 저는 오늘 앞에서 정준 이사님 강의 상당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은 지금 사실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트너가 예측한 시장인데 좀 멀리 예측은 했습니다. 한 10년 전도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한 21년까지를 먼저 좀 끊어서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한 38빌리언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22년 정도까지 블록체인을 가지고 정말로 획기적으로 비즈니스의 밸류를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것이고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노베이션을 해주는 그런 밸류를 약 한 10빌리언 이상 정도 해주는 그런 사례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더 지나서 한 2026년 정도 되면은 한 시장이 10배 정도 클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5년 정도 지나서 한 2030년이 되면은 또 9배 정도 시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크게 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뭐 블록체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기업에서 그리고 산업에서 어떤 영역에 블록체인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계속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 금융, 보험 이런 쪽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듯이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또 작년 올해를 비춰서 보면 조금씩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으로요. 보시면 여전히 금융하고 보험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퍼센트를 보면은 통신 미디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제조 이런 다른 쪽의 영역도 15% 이상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점점 이런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미디어 부분은 이제 그런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공공 부분은 스마트 시티나 IoT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성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먼저 좀 샘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유즈 케이스인데요. 전자계약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거의 일어나는 일이고 큰 회사는 수천 건씩 작은 회사도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관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분실의 위험도 있고 또 전자계약을 이미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계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걸 이메일로 하나 따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혹시 누가 위변조하지 않는가 사실 이런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계약 체결하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었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체 계약서 프로세스의 리드 타임을 줄였고 그리고 위변조에 대한 리스크도 없어지는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실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디지털 페이먼트입니다. 디지털 페이먼트는 요거는 이제 크레딧 카드 대신에 쓰는 것 또는 우리 포인트 카드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중개 아까 센트럴라이제이션 시스템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 기관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크레딧 카드는 그렇지 만약에 포인트 카드라 그러면은 내가 한 매장 또는 한 브랜드에 대한 포인트 카드는 되는데 이걸 여러 개를 크로스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앱을 다른 걸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실제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지금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희가 디지털 페이먼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을 받으면 저희가 사내에 있는 여러 매장들, 사내에서 하는 이런 커피숍 이런 데서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내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어떤 커머스 포털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중개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다 처리가 되고 또 내가 뭐 카페에서 갔다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복지 시스템의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편리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블록체인이 뭐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상적인 그 컨셉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제 기업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 뭐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원래 출발한 이런 개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거래하고 그리고 중개자 없이 모두가 공유하고 또 무엇보다도 미변조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보안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정말 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 하기 위해서는 거래 처리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노드를 확장하거나 할 때 확장성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하다 보면 크게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지만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묶어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많이 뭐 얘기하고 좋다고 그러고 중개자도 없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그럼 블록체인 뭐 내가 합의 알고리즘을 내가 짜야 되나? 이거를 그럼 어떤 거부터 어떤 블록체인을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그래서 전문가들도 부족하면서 개발자들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굉장히 여러 종류의 체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류의 블록체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를 썼다가 A라는 걸 썼다가 나중에 이걸 B하고 연결시킬 때 이런 건 가능한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블록체인에 기업에서 적용할 때 나오는 문제가 성능의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능의 한계 때문에 정말 나는 작은 규모에서만 적용할 수밖에 없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씩 저희가 해결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씩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개발을 처음에 빨리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 플랫폼 기반으로 접근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술 간의 여러 블록체인들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허용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해결 방안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기업에서 있는 이런 트랜잭션을 비효율적인 걸 어떻게 신속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 개발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개발하는 분들, 기술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이 도메인을 이해하면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고 고민하는 분들 간에 사실은 이해도가 차이가 있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블록체인 자체 기술, 뭐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누가 할지 이런 고민들이 있고 서로 사실 이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했던 방법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 이렇게 필요한 개발을 필요한 여러 가지 블록들을 미리 제공을 해드리고 사실은 B2C 퍼블릭에서는 그냥 이더리움 가져다가 쉽게 쓸 수 있지만은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사실은 다 언사이트에 구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저희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바로 거기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체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조차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엄브렐러로 저희가 랩핑을 해서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바로 이거를 사용하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라던가 기술 전문가가 같이 합의해서 어떤 쪽으로 가자라고 정해서 쓰게 되는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네트워크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인터커넥티비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터커넥티비티는 크게 이건 또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글로벌하게 여러 에코시스템들 또는 파트너들하고 연계해서 거래하려면은 이제 국가 간의 블록체인을 어떻게 교환을 할 거냐, 정보 교환을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 블록체인,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뭐 다른 것들 나오고 있는데 그들 간에 나는 A라는 걸 쓰고 저쪽 파트너는 B라는 걸 쓸 때 이걸 어떻게 인터커넥티비티를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가 간의 정보 교환, 이게 저희가 실제로 중국하고 한국인천공항하고 항공함을 대상으로 무역 정보 공유하는 것을 저희가 인터커넥티비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사실은 인터커넥티비티가 그냥 쉽게 뭐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SDK가 다를 수도 있고 API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사용하는 메시지 프로토콜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밑에 케이스는 블록체인, 위에 것도 블록체인 달랐고요. 밑에 거는 특히 이기종 블록체인 간의 연계, 그거를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딜리버라는 그런 아예 블록체인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딜리버라는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라는 체인을 이용을 하면은 뭐 이더리움이든 하이퍼레저든 저희 넥스레저든 이렇게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항만청, 은행, 또 그 항구, 저희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랫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능인데요. 이건 성능에 대해서 좀 체감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부산항이 세계 6위 항구인데요. 부산항에서 전 세계로 가는 화물의 수, 화물은 보통은 TU라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게 20foot equivalent unit이라고 해서 그냥 커다란 컨테이너 있죠. 그 화물선에 싣고 가는 커다란 컨테이너 하나가 1TEU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천만? 네. 연간 2천만 컨테이너가 운항이 되고요. 근데 그 부산항에서 바다에 그때 떠있는 컨테이너 숫자가 한 17만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그젬플이지만 만약에 매 15초마다 그 컨테이너에 대한 상태를 올려야 되거나 기록한다고 하면은 한 10,000 TPS 이상의 성능이 필요합니다. 트랜잭션 per second. 근데 현재 나와 있는 하이퍼레저 페이브릭은 1000 TPS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의 성능은 있어야 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기업에서 보면 이거는 화물의 케이스지만 뭐 IoT에 대한 다른 케이스들도 있고, 뭐 모바일에서 들어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이커머스에서도 일어나는 정보들을 보면 정말 수초 단위로 모든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지금 알고리즘은, 합의 알고리즘이 일단 트랜잭션들이 다 종류별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1000개가 들어오면 1000개 바이 1000개씩 다 합의를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비효율적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거를 아예 트랜잭션을 거래별로 분류를 해보자.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데스티네이션이 같은 거라든지 뭐 알고리즘 합의하는 방법이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아예 트랜잭션 유형을 분류를 해서 한 번에, 같은 것들은 한 번에 합의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여러 번, 10번 할 걸 한 번에 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파트너인 IBM하고 IBM 글로벌하고 같이 공동 기술 검증을 했어요. 하이퍼레저 패브릭하고 비교해서. 그랬더니 실제로 한 10배 정도 성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성능 검증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운영해서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을까 해서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하고 실제 비즈니스 시스템에도 적용을 했고, 이것도 역시 기존 성능 대비 10배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3가지 정도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저희는 이제 하나로 플랫폼으로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여러 플랫폼으로 개발 통합 환경을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넥스레저를 다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인터커넥티비티도 제공을 하고, 또 블록체인 가속기도 탑재를 해서 10배 더 빨라진 그런 성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진보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특허로 IP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특허도 한 51개 정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를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쭉 저희가 진행했던 걸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그룹핑이 됩니다. 적용 분야가요. 이렇게 해서 먼저 본인 확인하는 거, 디지털 아이덴티티, 그리고 여러 시스템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를 한 번에 통합 인증하는 거, 그리고 이 최초 원본임을 확인해주는 그런 디지털 스탬핑, 그리고 이제 딱 데이터가 시작됐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추적해가지고 위변조가 없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이력 추적하는 거,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급결제 관련된 디지털 페이먼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저희가 사례를 보면 뭐 파일럿 하는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110개 정도 현재 글로벌 또 국내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2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체감하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영수증 받고 이거를 보험 청구를 하려 그러면 뭐 보험회사랑도 전화 여러 번 해야 되고, 병원한테도 뭐 그때 안 받아왔으면 또 전화해서 달라 그래야 되고, 또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서 또 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거 여러 번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사가 받아서 이제 접수를 처리를 하는데요. 이거를 정말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없을까, 블록체인으로.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과정을 다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청구 내역만 환자가 딱 확인해서 나 이거 신청해 라고 하면 바로 신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의료기관하고 보험사들하고 블록체인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고요. 지금 이 서비스는 지금 이제 POC를 했고 곧 10월에 이제 런칭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해서 POC는 하면서 이런 실효성을 좀 검증을 했습니다. 즉,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수납을 하면 수납한 상태에서 나한테 내가 잘 쓰는 메신저로 수납됐습니다. 이거를 청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험금 청구한다는 것만 클릭을 하면은 얘가 블록체인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기관하고 보험사를 거쳐서 모두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저희 모든 일반 유저들한테도 체감적으로 와닿는 서비스가 될 거고요. 2번째는 물류정보 추적 관리 서비스인데, 이건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해왔던 서비스입니다. 2017년부터 했는데요. 이거는 물류 정보라는 거는 이제 수출할 때, 뭐 수출이겠죠, 대부분 이제 글로벌하게 보내는 화주, 받는 화주, 중간에 뭐 세관도 통과해야 되고 항만도 통과해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쭉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로 보면 서류만 한 2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만 한 30개 정도 넘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 물류 네트워크로 묶어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트래킹을 할 수 있어서 싱글 뷰를 제공을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문서 검증 시간, 관련된 프로세스 표준화시키면서 한 50%에서 70% 정도 시간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물류 주체가 되는, 즉 그다음에 심사 주체가 되는 이런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파이프라인으로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약하고 뭐 비를 생성하고 컨테이너가 반출입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계속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그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게 2017년에 시작했을 때는 B2B 기업들만 참여를 해서 했었고, 2018년에는 또 이제 관세청, 그리고 그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진흥공사 등 B2G 영역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이 좀 커졌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글로벌하게 연계하는 것까지 해서 아시아하고 유럽 쪽에 그런 국가들까지 연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연결돼 있고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씩 더 추가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까 110여 개의 프로젝트를 했고 전 세계 가트너가 아까 예측했던 물론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제안을 했지만 그 중에 한 900개 정도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한 100여 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뭐 포레스터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사업자로도 지정을 했고 포브스에서도 블록체인 리딩 50대 기업에도 들었고 또 주목할 만한 벤더로 가트너가 또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배 성능을 올려주는 가속기, 그 엑셀러레이터를 저희가 오픈소스화 했습니다. 6월 달에 오픈소스화 했습니다. 오픈소스를 보실 수 있고요.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성능 검증을 한 그 소스이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이제 또 IEEE 컨퍼런스 가서 발표할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기술 인력, 개발 인력들이 이런 걸 또 사용하고 또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셔서 이 생태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는데 저희도 좀 같이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사실 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IBM하고 파트너링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 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또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도 계속 기술을 같이 연구하고 검증하고 또 뭐 일부는 같이 공동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발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체 생태계를 같이 이제 확대하고 늘려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여기 여러분들 계신 뭐 기업이나 뭐 정부기관 이런 데에서도 같이 힘을 합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사례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